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꼭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 회생이든 파산 신청하시는 분이 가장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것인데 뭐냐면은 채권자 추심행위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신청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채권자들한테 금융회사 하면 금융회사 아니면은 개인일 수도 있죠. 돈을 갚으라는 연체됐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문자도 엄청나게 받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세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이제 이걸 좀 멈출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니까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일단은 개인 회생 신청할 때에는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회생법상 1절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심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 회생 개시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몇 개월에 이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개인 회생 개시 신청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금지 및 중지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회생 신청은 일단은 이 사람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일정 변제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그 변제 계획안을 통해서만 앞으로 변제하게 하자라는 그런 제도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누구 한 채권자가 사실은 채권의 만족을 얻어가지고 이득을 보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은 일단은 채권자의 모든 재산은 동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지 및 금지, 무엇을 중지나 금지하냐, 채권자의 가집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강제집행 절차, 아니면 추심행 이런 것들을 일절 이제 금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 개시 신청할 때 금지 및 중지 명령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지랑 금지가 뭐가 다르냐? 중지는 말 그대로 이미 집행 중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다다음 주에 당신 집에 가가지고 소위 말한 딱지를 붙인다 이런 이제 연락을 받게 되면 빨리 중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지는 뭐냐면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경우가 그런데 대부분 채권자들은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가집행이나 가압류례가 빨리 압류라든 해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 중이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중지 신청을, 또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 명령 신청을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법원에서 개시 결정 전에 신청서를 내면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안에 금지나 중지 명령 결정을 내려서 각 채권자들한테 송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은 이제 강제 집행 절차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은 동시에 이제 요즘에 하게 돼 있고 동시에 한 걸로 간주하게 돼 있는데 파산 결정이 나야만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등이 이제 금지돼 있는데 파산 결정은 파산 신청한 날로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요즘에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2달 안에 거의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곳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신청한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야 이제 결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채무에 시달려 계셨고 근데 재산은 없으셔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친척집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그분 이제 여러 가지 동산들이 있는데 그걸 딱지를 붙이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제 두려운 마음에 파산 신청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빨리 중지 명령 신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지 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중지 명령 신청만 알고 그냥 중지 명령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산 절차에서는 중지 명령 신청은 어떤 절차가 꼭 선행되어야 되냐면 면제재산 신청이 선행되어야 돼요. 면제재산 신청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산관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면제재산 신청하지 않고 중지 명령 신청만 하면은 판사님께서 보정을 내립니다. 면제재산 신청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제 보정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이 면제재산 신청을 뒤늦게 해서 중지 명령을 뒤늦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채권자들이 여러분이 파산 신청하실 때 강제집행을 지금 시작해가지고 일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꼭 면제재산 신청, 법에서 인정해주고 면제재산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 난 이후에 손 빨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보장해준 면제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면제되는 거예요. 환가되지 않고 면제되는 재산인데 이 부분은 내 생활비, 최저생계비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영업을 하는데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꼭 필요한 오토바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배달업을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은 면제재산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신청을 꼭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중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 텐데 개인 회생 신청할 때는 개인 회생 개시 신청과 함께 중지 명령 또 금지 명령 신청을 통상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개인 파산 신청할 때는 파산 면책 신청할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 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꼭 선행적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신 후에 중지 명령 신청을 하셔라.
갚아라, 이런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개인 회생 신청하거나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하면 바로 사건 번호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것을 신청 대리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꼭 물어보셔서 그걸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만약 채권자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돈을 갚으라 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인 경우에 그 사건 번호를 가르쳐주면은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은 더 이상 추심 행위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파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파산 결정이 나야 채권자들이 행사를 더 이상 이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텀이 좀 한두 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재산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중지명령 신청을 하시라.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채권자들한테 강제집행 추심행위는 이제 당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실질적인 건 사건 번호를 채권자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뭐 10중 8구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돈을 갚으라는 문자나 전화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그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뭐 이용해 보셔도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인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또 알림 꼭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